반갑습니다. 나땅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입찰표 쓰는 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요청이 들어왔어요. 권리분석. 권리분석을 1회 요청하시면은 제가 또 입찰가랑 같이 검토도 해드립니다. 그런데 입찰표 쓰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셔가지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입찰표 쓰는 법을 저희 채널에서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생애 처음 법원으로 입찰을 하신다면 준비해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일단은 입찰할 물건을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권리 분석을 합니다. 권리 분석, 이상이 없구나. 그러면 현장 조사해서 시세도 파악하시고 미납관리비 이런 걸 하고 얼마 정도 써야겠다. 이런 입찰가를 정하셨을 거예요. 그 입찰가가 일단 높으면 안 되고요. 엄청나게 낮아도 한번 법원에 가는 경험은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려요. 일단 대출이 나올까? 내가 이 금액에 썼을 때 대출이 나올까? 이것도 좀 알아보셔야 되고요. 이게 그 법원에 한번 가시면은 대출 상담사들이 거기 또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 간단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가를 정하시죠. 이 정도 되면 되겠다. 입찰가에 관련된 어떤 영상들은 앞에 많이 있으니까 오늘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해요. 그 대학 수학능력 시험 볼 때 시험을 보러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책상에 앉아보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입찰할 법원을 실제 입찰하기 전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입찰이 처음이시라면 법원에 한번 미리 가봐라. 그러면은 주차장이 여기 있구나, 여기 생겼구나, 은행이 여기 있구나, 입찰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줄여줍니다. 그리고 당일에 입찰을 하는지 저한테 권리분석 요청하셨던 분은 27억짜리 역삼동 아파트였는데요. 생각보다 채권이 좀 적었어요. 그래서 당일에 취하가 됐거든요. 근데 취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아파트 가격이 27억인데 채권이 22억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나눠주고도 5억이 남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취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입찰하려고 막 덜덜 떨면서 갔는데 그날 안 한다. 그러면은 많이 힘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당일에 대법원 사이트에서 실제 경매로 취하된 거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찰 보증금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날 수표를 찾아놓는 편입니다. 자, 오늘은 입찰표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내가 내 물건, 내가 내 이름으로 입찰을 한다. 이게 좀 제일 많은 사건일 거예요. 일단 입찰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시고 본인의 도장,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도장하고 신분증,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고 수표랑 법원에 가시면은 입찰 봉투, 이 봉투가 있고요. 이게 그 매수 신청 봉투라고 해서 보증금을 넣는 거, 그리고 입찰표가 있습니다. 입찰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의 오리엔테이션 갔을 때 이걸 한 세트 챙겨 오세요. 한 세트 챙겨 오셔서 미리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서울가든 빌라를 입찰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권리 분석이 끝났습니다. 권리에는 하자가 없고 시세가 4억 4천 정도 하고 나는 이거를 한 3억 9천 5백 정도 입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옥션 사이트에서 출력을 한 거라 사건 번호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사건 번호가 적혀 있지 않죠.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직접 써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입찰 가격 여기는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를 실수하시면은 종이를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입찰할 사건을 내가 내 이름으로 입찰할 거니까 본인란에다 적는 거예요. 24타경 2024타경에 119719 이고요. 입찰일이 이제 4월 9일이었어요. 25년 4월 9일. 이거는 지금 물건 번호가 없는 사건이라서 안 쓰거나 1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소라 쓰고 주민번호, 주소 이렇게 씁니다. 전화번호도 010 빵빵빵에 1234 이렇게 전화번호를 씁니다. 여기 주소가 등본상 주소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여기 보면은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주소로 서류가 오거든요. 그래서 거주하는 주소를 쓰셔야지 불편함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법원에서 뭐 대금 지급 이런 서류가 올 때 이 주소로 오거든요. 여기 이제 거주하시는 주소로 하시고요. 입찰가를 좀 주의해서 쓰셔야 됩니다. 보증 금액은 얼마예요? 일단은 3,912만 원입니다. 그래서 3,912만 원.
자,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 앞에 뭐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입찰가를 쓰셔야 되잖아요. 입찰가는 우리는 이제 3억 9,500만 원 쓴다고 그랬으니까 3억 9,500만 원 이렇게 쓰십니다. 그리고 현금 자기합수표 이렇게 있고 입찰자는 이제 이소라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도장을 찍는 난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법원에 갈 때요. 신분증이 주민등록증이랑 운전면허증이 가능한데 이거를 지갑을 따로 놔요. 하나는 카드 지갑에 넣고 하나는 그 장지갑에다 넣어놓거든요. 이게 두 개가 같이 없어지면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저는 따로 보관을 하고요. 인주랑 이런 걸 갖고 다녀요. 인주랑 스테이플러 이런 거를. 왜냐면은 좁은 데서 쓰려니까 전 힘들어가지고 미리 써갑니다. 도장도 내가 가지고 싶은 그 부동산에 품위 어울린 도장으로 하나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주변 지인들한테 도장을 선물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집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 자가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도장 이렇게 찍으시고요. 여기 입찰자 그리고 이 반환받았습니다. 이건 사실 안 써도 돼요. 이건 보증금 돌려받을 때 쓰는 건데 이제 폐차를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일단은 또 이제 봉투를 써야 됩니다. 봉투도 2024 타경에 1197199 물건 번호가 없고 본인 쓰고 여기도 입찰자 여기다가 입찰자 이소라 쓰고요. 여기 안에도 있어요. 여기도 2024 타경에 1197199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보면은 도장 찍는 여기 왜 찍는지 모르겠는데 도장 찍는 난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찍습니다. 찍으라는 데를 다 찍어요. 다 찍고 여기도 이제 찍고요. 여기 수표 넣는 봉투에도 찍습니다. 찍고 여기도 왜 찍으라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다 찍습니다. 다 찍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수표를 넣고요. 수표를 넣고 기입찰표 내가 이제 3억 9천. 근데 여기에다가 지난번에 왜 여기 이렇게 대각선으로 막 막거나 숫자를 애매하게 쓰다거나 막 이렇게 하면은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서 써가시는 게 좋아요. 여기다 넣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넣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이렇게 닫은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스테이플러를 한 군데 찍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찍고 제출을 합니다. 이걸 제출을 하면 거기서 여기다가 턱턱 번호를 찍어서 요거를 거기서 잘라줍니다. 우리가 자르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걸 잘라주고 이걸 가지고 여기 꼬다리를 가지고 보증금이랑 교환을 해요. 이게 없으면 못 받냐. 그래도 신분증을 내거든요. 이거 할 때 신분증을 내면서 같이 냅니다. 그래서 신분증 확인하고 주기 때문에 보증금을 이게 없어도 받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거랑 이게 없으면은 또 절차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기가 자기 물건 입찰할 때 받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이거를 입찰하시기 전에 많이 떨린다면 일주일 전에 한번 가서 모의로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이제 두 번째, 대리인으로 입찰할 때입니다. 대리인으로 입찰할 때 일단 입찰 보증금 똑같이 필요하고요. 본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하고 대리인의 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일 입찰표, 그리고 입찰봉투, 보증금 봉투가 똑같이 필요해요. 이제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은 여기 입찰표에 사람이 2명이 있는 거죠. 2명이 있는 게 다릅니다. 일단은 똑같이 이거를 입찰한다고 했을 때 2024 타경에 원래 자기가 입찰하는 사건 번호를 적습니다. 이건 물건 번호가 없고 4월 9일이었다 이거는. 그러면은 이소라 물건을 차은우가 입찰한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소라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해요. 위임장. 근데 지금 제가 위임장은 없는데 여기 대리인에다가 차은우라고 쓰고 본인에다가 이소라를 써야죠. 저 혼자니까 이 인감증명서는 발급한 지 3개월 이내에 서류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에 있는 도장이랑 이 날인 인감증명서에 있는 도장이랑 도장이 일치해야 돼요. 간혹 다르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입찰을 해볼게요. 이소라 전화번호 뭐 개인정보 쓰고요. 입찰가 쓰는 거는 똑같습니다. 3,912
10,000원 이렇게 쓰고, 입찰자는 차은우가 되겠죠. 차은우 씨가 입찰을 하는 거고 3억 9,500만 원에 우리 입찰할 거고요. 제일 많이 쓰는 실수가 뭐예요? 이거를 이제 여기다 쓰는 거, 그리고 여기서부터 쓰는 거. 그래가지고 그때 은평구 아파트가 6천억에 낙찰된 적이 있잖아요. 6억을 여기다 써야 되는데 여기다 쓰셔가지고 현금 자기압수표 이렇게 해서 이제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여기 봉투 차은우라고 쓰고 여기다가 보증금 넣고 입찰표, 여기 이제 위임장이 있어야 돼요. 위임장, 그 다음에 위임장이 있는 서류 여기다 넣고, 위임장에도 도장을 찍어야 돼요. 인감도장을.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여기다가 또 넣어야 됩니다. 서류를 넣지 않아서 취소가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입찰하실 때는 꼭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여기다 넣고 이제 이거를 또 스테이플러로 찍습니다. 이렇게 찍고 이걸 내면 요거 신분증을 확인하고 신분증 내는 거 차은우 씨가 내겠죠? 그러면은 내고 여기다가 이걸 뜯어서 주고, 폐차라면 돌려받고 낙찰받으면 이게 이제 입찰보증금이 보증금으로 들어갑니다. 경매 낙찰보증금으로. 그렇게 해서 대리인으로 입찰하는 법 해봤고요. 세 번째는 공동명의로 입찰하시는 경우에요. 부부가 공동명의로 한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죠.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하시는 게 보유세나 양도세에서 되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공동명의로 하실 경우를 한번 볼게요. 공동명의로 하는 서류는 지금 제가 여기 안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별지에서 한다라는 그 서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제가 입찰하잖아요. 제가 입찰을 하고 이제 2024 타경에 119719 그리고 뭐 4월 9일 그러면은 입찰가는 똑같아요. 3억 9,500만 원에 우리가 입찰할 거다. 수표 자기압수표 이소라가 입찰을 하고 3,912만 원이다. 여기를 숫자를 애매하게 막 0을 막 이렇게 애매하게 쓰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써야 돼요. 공동입찰서. 이거를 써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2024 타경에 119712호 물건번호 없고 별지 목록과 같음. 그래서 25년 4월 9일 신청인, 여기 이제 이름, 본인의 이름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1번, 2번, 남편, 그다음에 아내가 2분의 1씩 가진다 라고 하면 2분의 1 지분을 쓰고, 그다음에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거를 이제 쓰는 거예요. 쓰고 나서 이 서류와 이 서류가 연결돼 있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을 다 찍어야 된다고 해요. 저희 엄마 아빠 이름으로 제가 입찰한다 그러면은 엄마랑 아빠 이름이 있고 이 대리 입찰은 저잖아요. 그럼 본인의 인감증명서, 엄마 인감, 아빠 인감이 따로 필요하고 엄마의 도장과 아빠의 도장이 각각 간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간인이 뭐냐면은 중간에 걸쳐서 이 서류와 이 서류가 같이 짝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 장만 바꿀 수가 있잖아요. 입찰 2명이라고 해놓고 입찰할 때는 딴 사람 명의로 해놓고 요것만 서류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연결돼 있다라는 뜻으로 입찰자 전원의 간인이 필요합니다. 도장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간인이 뭐냐면은 서류와 서류 사이를 이렇게 연결하는 도장을 찍어서 제출을 합니다. 입찰가 쓰는 거는 좀 똑같고요. 여기도 보면은 하나는 남편 도장, 하나는 이제 아내 도장, 다 인감 도장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입찰가를 똑같이 씁니다. 대리인 도장을 좀 쓰고요. 여기는 이제 나중에 돌려받을 때 쓰는 거고, 명의자가 2명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명의자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보증금 봉투, 인감증명서 본인 2개, 그리고 이거 보증금 봉투, 그리고 입찰표, 공동입찰자 서류.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해지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다 넣어가지고 다 넣어야 됩니다. 서류를 가지고만 가고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입찰할 때는
이걸 인감증명서를 손으로 들고 있고 서류를 내지 않아서 낙찰받았는데 취소가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찰하시면 됩니다. 공동명의로 입찰할 때. 자, 이번에는 법인 대표가 입찰을 할 때입니다. 법인 대표는 법인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입찰하는 것처럼 입찰하시면 됩니다. 입찰 대봉투, 그 다음에 보증금 봉투가 있어야 되고 법인 대표라는 거를 알려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예요. 네, 법인 등기부도 있어야 됩니다. 여기 법인 등기부에 내가 이 법인의 대표다라고 하는 거를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있고 입찰표를 또 씁니다. 여기 보면은 주식회사 땡땡땡땡 이소라 사내이사 이소라 그리고 2024 119715 고 4월 9일 25년 4월 9일 전화번호 그 다음 여기를 써야 되겠죠. 법인 그리고 이 주소도 법인 주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입찰 가격이 3억 9,500만 원 이렇게 보증금은 3,912만 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라가 되고요. 이렇게 법인 대표는 본인이 입찰하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본인이 입찰하는 거랑 똑같이 쓰는데 대신에 내가 법인의 대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서류,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랑 입찰표랑 수표랑 해가지고 또 봉투에다 다 넣습니다. 다 넣고 이렇게 해서 또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내면 나중에 사법부자관이 이걸 착 잘라서 줍니다. 그럼 입찰표 기다리시면 돼요. 입찰을 1시간 정도 받아요. 1시간 정도를 받고 다 정리를 해서 사건 순서대로 개찰하는 법원도 있고 입찰자가 많은 걸 먼저 하는 법원도 있고 아니면 거기 이제 입찰하시는 분 중에서 몸이 불편하시다거나 임산부가 있으면 그 사람 사건을 먼저 개찰하기도 하고 그거는 좀 재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찰하시면 됩니다.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등기부 등본이 날짜가 지났다거나 제가 그때 입찰했던 사건에서는 법인이 여러 개 있으셨나 봐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입찰할 때 등기부 다른 거를 낸 거예요. 다른 법인을. 그래서 그러니까 입찰한 법인이랑 다른 등기부를 내서 그 취소가 됐어요. 이번에는 법인 대표가 아닌 사람이 입찰할 때입니다. 법인 대표가 아닌 사람이 입찰할 때는 대리인이 입찰을 하는데 법인이 입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법인 등기부 등본에다가 법인의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적습니다. 대리인이 입찰하는 것처럼 적습니다. 2024 타경에 119712였나요? 119719 사건이었고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 4월 9일이고 법인 주식회사 여기 이제 쓰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은 임꺽정 씨가 이 대리인을 입찰합니다. 그리고 3억 9,500만 원에 입찰할 거고 보증금은 3억 9,012만 원이었습니다. 입찰자는 임꺽정 정이고요. 주식회사 도장 여기다 찍고 법인 인감 도장이겠죠? 법인이 직접 안 왔으니까 여기 대리인 도장을 찍고 그리고 이제 위임장이 필요해요. 위임장. 이게 위임장이 없는 서식인데요. 이게 이제 위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위임장에 대리인은 임꺽정이고 이게 본인 일은 주식회사 어디 그럼 여기 이제 도장이 인감도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법인 인감도장 찍으시고 여기 대리인 도장 찍으시고 그 다음에 법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도 안 되고 동네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없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갈 때마다 그냥 좀 뽑아 넣는 편이에요. 이것만 떼러 거기를 가기가 싫어가지고 계속 좀 한두 장씩은 떼어 놓는 편이고요. 그리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그리고 입찰봉투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넣습니다. 모든 서류를 다 넣어야 되고 공식적인 서류는 3개월 이내 것만 유효하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스테이플러로
이렇게 찍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데요. 이거를 내가 필요한 거 하나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한 거 한 개만 하시고요. 이런 서류를 미리 좀 받고 싶으면 봉투 이런 건 미리 좀 받을 수는 없고요. 기일 입찰표 서류는 출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공동 입찰 서류랑 그다음에 위임장 이런 거는 받으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위임장이 뒷면이에요. 이게 기일 입찰표 뒷장이 위임장인데 제가 이 서류는 수업 때 기일 입찰표 쓰는 걸로 해가지고 위임장을 뒤에 출력을 안 해서 없는데 원래 뒤에 위임장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위임장 활용하시면 되고 대법원 사이트에서 이거를 다운을 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친절하게도 한글이랑 독스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대로 다운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요거를 또 여러분 되게 전자책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서 집테크 연구소 강의 사이트에 그냥 다운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한번 정리해서 전자책을 만들어 볼 테니까 입찰하시기 전에 너무 많이 떨리시는 분들은 다운 받으시고 제가 거기 서식도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봐서 입찰을 해보시는 게 크게 도움이 되시니까 우리는 이제 많이 두렵거든요. 근데 한번 가보면 별거 아닌데 그 두려운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입찰 전에 일주일 전에 꼭 가보는 거 해보시고 대출도 얼마 나오는지 꼭 미리 확인해서 입찰하시고요. 좀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는 입찰을 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낮게 받으면 괜찮은데 높게 받았을 때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꼭 낮은 금액으로 내가 편안한 금액으로 폐차를 당연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편안하게 입찰을 하시면 우리 입찰하면 낙찰받을까 봐 되게 무섭거든요. 이 초보가 낙찰이 안 되는 이유가 낙찰가 받을까봐 걱정하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말도 안 되는 낮은 금액에 그냥 입찰표를 넣어라도 보시는 경험을 하시면 다음에 입찰할 때 도움이 되시니까 꼭 법원에 한번 가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